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거 아니죠? 구독은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바로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8 대입 개편안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고교 학점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신 5등급제라는 말이거든요. 내신이 9등급제에서 지금 5등급제로 변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신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완화가 맞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영재고나 과학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외고랑 국제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요. 여기는 이제 민사고나 하나고 같은 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가는 일반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일반고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별내랑 별가람 고등학교가 있죠. 그 다음 또 많이 가는 학교가 삼육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청학고등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와부고등학교 이 학교 4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내신 5등급제라서 1등급 비율이 10%나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더 이상 변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 제도가 훨씬 더 이제 빡빡해진다거나 혹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게 되는데 2028 대입부터는 수능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과목에서 미수를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내가 선택, 수강 신청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점이 기준에 도달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교 학점제 내용 중에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 신청 학생 수가 너무 적을 때 혹은 교사 수급이 어려울 때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상황에 이제 학교 간 연계 및 협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먼저 거점형과 학교 연합형이 있습니다. 거점형은 거점 학교의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에 개방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거점형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뭐 학교 하나를 딱 지정을 하면은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그게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가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연합형은 인근에 있는 2개에서 4개 학교가 협의하여 과목을 상호 분배하여 공동 개설하고 연합학교 학생에게만 개방한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예를 들어 별내고랑 별가람고랑 뭐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과목은 별내고에 개설하고 다른 과목은 별가람고에 개설하고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교과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과학고에서만 이제 수업을 많이 듣던 대학 수학에 관련된 내용, 선형대 수학이나 그런 것들을 전문교과라고 해서 일반고 학생들도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수급이 되느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거점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기록하는 거 보시면은 전부 다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라 다른 과목과 똑같이 기록한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있죠.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남양주에 교과 특성화 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실업계랑은 좀 다른 건데요, 많이. 예를 들어서 뭐 구리고는 사회 특성화 학교라고 합니다. 여기 익숙한 이름이 하나 보이죠? 별내고가 있습니다. 별내고가 교과 특성화 학교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특성화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정보와 관련된 창체 활동도 꽤 있고 그 프로그래밍 수업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컴퓨터 공학이나 뭐 데이터 과학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학생부를 채우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별내고가. 그 다음 진접고등학교도 정부, 와부고등학교는 융합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별내고가 소프트웨어 특성학교인데 다니는 학생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길래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9등급제에서 개편 후에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지금 1등급이면 4% 안에 들어야 하거든요. 그럼 별내고에 입학하는 학생이 대략적으로 300명이라고 한다면 학생이 12등 안에 든다면 1등급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등급 내에 들려면 2등급은 누적 11%이기 때문에 33등까지는 1, 2등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개편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30등까지는 전부 다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내신 완화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죠. 옆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인서울 대학에 합격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2등급까지는 나와줘야 인서울 대학에 써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개편 후에는 1등급이어야 돼요. 내신 1등급대라면 인서울에 도전이 가능하고요. 나의 평균 내신에 2가 시작되는 순간 인서울은 이제 꿈꾸기 어려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3, 4등급에 해당하는 게 3.5등급까지 2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내신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라면 뭐 중위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뭐 충남대 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경기도 내 학교, 수원대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로 시작하게 되는 순간. 근데 학생이 줄어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미달이 날 수도 있는 대학이거든요. 실제로 인기가 없는 몇몇 과들은 미달이 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학교에 내가 쓸 수밖에 없다. 2자로 시작하게 되는 순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성적 산출을 하는 방식과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군이 지금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양 과목은 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원점수와 성취도는 전부 다 제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계 정보에 해당하는 분포 비율, 뭐 A등급이 이 학교에서 몇 %인지 B등급은 몇 %인지 그런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 평균 수강자 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는 5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하는데 사회과학, 융합선택만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이 과목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적혀 있는 과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과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본 과목들은 아니죠, 저희가. 이 과목은 대학에서 수강을 했을 때 크게 매력을 느낄 만한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신 5등급제 말입니다. 정말 내신 완화일까요? 현재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 있냐면요. 물리2나 화학2처럼 과학탐구2 과목들, 주로 고3 때 배우는데요. 이 과목이 지금 ABC로만 절대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목들이 전부 다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1등급이 10%까지라는 건 분명 내신 완화인데 학생들이 고3 때까지 상대평가를 받기 때문에 피 터지게 내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가 1등급을 전부 다 받으면 모든 과목을 전부 1등급을 받으면 평균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리2에 해당하는 과목을 잘못 선택을 했다가 이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30명밖에 없고 전교 1, 2등이 이 과목을 선택했다면 내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3등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잘못 선택해서 이걸 2등급을 받는 순간 내 평균 등급이 1등급이 아니게 되거든요. 뭐 1점 한 1, 2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많이 불리해지겠죠. 대학 입시에서. 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와 취지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두가 1등급인 학생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10%가 과목마다 1등급을 준다면 모든 과목에 1등급인 학생이 그거의 절반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누가 더 우수하고 누가 더 우수한지 선별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항상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현재 일반고에서 많이 준비하는 수시 교과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이라 하면은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과 보통은 수능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가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교과 전형에서조차 조금은 학생부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던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최저 등급이 정말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2025 대학 입시에서도 최저 등급이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점점 높아지다가 2028 대입 때부터는 정말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내신을 1등급을 받아야만 저희가 원하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도 챙겨야 하고 내신도 챙겨야 하고 수능 최저까지 맞출 걸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대학에 성적을 제공할 때 표준 편차라는 걸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표준 편차는 삼포도라는 건데요. 이 삼포도란 무엇이냐면 평균 점수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평균 점수에서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정말 못한 애들부터 정말 잘하는 애들까지 좀 평균적으로 있다. 그런 상황이면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삼포도가 높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이 평균 점수에 다닥다닥 몰려 있고 한두 명이 저기 잘하는 곳에 막 가 있다. 이러면 삼포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낮다면 학생들이 평균 점수에 비슷한 성적대를 다들 받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표준 점수가 만약에 높다면 이 학교 학생들은 누구는 정말 못하고 누구는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하는 학교들의 이제 내신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와부고등학교랑
한국 삼육고등학교 자료입니다. 올해 1학년 1학기 내신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낮은 학교에 속합니다. 표준 편차가 낮다는 거는 일반고 중에 대학에서 성적을 볼 때 표준 편차가 낮으면 이 학교는 공부를 꽤나 잘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취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1%도 되지 않죠. 그러면 와북 학생들은 좀 많이 가르쳐 봤는데 평균 점수에서 비슷한 성적대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습니다. 4등급, 5등급이 정말 당연히 많고요. 1등급을 받는 학생들조차 100점을 받을 수 없게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지금 근데 변화하는 입시에서 요런 방법이 조금 불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내신이 1등급이라면 대학에 저희가 원점수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표준 편차는 제공하지 않고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원점수를 봤더니 이 학생이 100점입니다. 100점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전교 1등 아닙니까? 이 과목은. 그래서 원점수 100점이 1등급 내에서도 중요해질 거다.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 그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 이점을 주는 게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육고등학교도 보면은 이 학교도 잘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이 가잖아요. 보시면 표준 편차가 그렇게 썩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옆에는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표준 점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낮다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별내고랑 별가람고의 자료를 여기다 넣어놓지 않았는데 별내고나 별가람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20에서 2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평균이 60점이라고 치면은 40점에서 뭐 한 80점까지 학생들이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등급 중에서도 원점수 100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냥.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안내를 드릴 건데요. 당연히 일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과학고, 외고를 분류하는 특목고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실업계라고 많이 부르는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고가 있고요. 자율고는 자사고, 자공고가 있는데요. 자사고는 사립고등학교죠. 얘네들은 민사고, 하나고 요런 애들이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해서 전사고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공고는 남양주에는 와부고랑 청학고가 있습니다. 5번째로 영재학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특성화고랑 영재학교는 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나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특목고에 간다고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고에 갈 학생들은 뭐 특별히 관심 없는 게 없고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내신을 잘 챙겨서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당연히 가게 되고요. 중학교 때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본인의 성격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정말 중학교 때는 너무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중간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멘탈적으로 견디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다들 잘해서 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구나 하고 무던하게 넘어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잘하는 줄 알았고 내가 너무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계속 이제 그 멘탈이 약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차라리 일반고에 가서 그냥 처음부터 상위권에 탁 진입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입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특목고에
과고,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특목고에 가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외고 중국어과에 입학했는데 막 중국어 실수가 일주일에 막 한 4시간이 들어있어요. 4시간, 5시간 그렇게 들어있으면 나는 어문 계열이 너무 싫은데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중국어만 계속 배우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확실히 있다. 그런 학생들만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종으로 대학을 준비하고 싶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학종으로 대학을 준비하기에는 특목고만큼 좋은 학교는 따로 없겠죠 또. 그 다음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민사고나 하나고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검색하시면은 몇 개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일단 민사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많고요. 또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예정이어도 치열한 경쟁을 하며 입시를 하고 싶다. 그리고 국영수사가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영수사가 성적을 다 보거든요. 입학을 할 때 애초에.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선행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정말 약간 악바리 같은 그런 근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 그런 학생들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외고랑 국제고는 별내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외고 같은 경우는 외고든 국제고든 영어는 일단 정말 잘해야 합니다. 시험 한 번을 볼 때 막 책 한 권에서 막 2권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 나는 지금 단어도 안 되고 구문도 안 되고 문법도 막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책 한두 권에 있는 지문의 양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시험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문제 차이로 1등급이 4등급이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 일단 외고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점이 있어요. 어문 계열로 나는 너무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전공 적합성이 그냥 외고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보장이 됩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가고요. 잘하지 않아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마저 요즘은 외대에서 외고 애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뽑는 걸 조금 꺼려 한다고 합니다. 외고 학생들을. 혹은 타 대학교 어문 계열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외고에 가면 학종에서의 유리한 점은 반드시 있겠습니다. 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어문 계열 말고 사회과학 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가면 좋을 텐데요. 여기 써놨지만 엄청 유리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자사고도 있고 일반고에서도 사회과학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를 국제고가 아니더라도 잘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외고만큼 보장이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데 수학에 솔직히 그렇게 큰 자신감이 없으면은 일반고보다 수학을 덜 해도 1등급이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쉽진 않아요. 수학이 또. 근데 일반고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엄청 상위권의 외고나 국제고가 아니라면 문제는 더 쉽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는 게 대학에 유리할까요? 어떤 학교를 가도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 데나 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냥 나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을 잘 챙겨서 교과 전형으로 갈 거다 하면 당연히 일반고가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대나 의학 계열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냥 일반고에 가세요. 일반고에 가서 남들이 뭐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은 계속 1등급 받으면서 최저를 받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는 공부도 하고 싶다. 그래서 학종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내신 등급이 2등급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1등급을 받으면 당연히 좋고요. 자사고, 특목고, 외고, 국제고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등급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못하는 과목이어도 2등급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일반고를 조금 제가 써놨네요. 퇴계원고는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내신 따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과학 중점 학교는 과학 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내고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특성화 학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진로를 그런 학생들이 가면은 좀 좋겠습니다. 와부고나 동아고는 내신 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내가 최대한 해보고 정시까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럴 의향이 있는 학생이라면 뭐 학교를 다니면서도 정시 준비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와부고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가르쳐 봤는데 내신 수행 평가 자체도 굉장히 수능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학교에서 내신 수행 평가를 하면서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이런 걸 시키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게 좀 강합니다. 학생의 성향과 그러니까 어디 학교를 보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저희 목표가 중입이나 고입이 아니라 대입이잖아요. 대입을 그러니까 잘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향과 진로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직 특별한 진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내신 따기 좋은 학교에 가서 1학년 때 일단 최고의 내신을 만드세요. 어차피 일반고 아이들은 1학년 때 생기부에 뭔가 적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2학년 때 뭔가를 결정을 하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내고등학교랑 별가람 고등학교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컴퓨터공학이나 데이터 과학 쪽에 관심이 있으면 별내고에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은 아무 곳이나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는 두 학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내고가 소프트웨어 특성화 학교예요. 그러니까 활동 면에서 생기부를 적기에 조금 더 활동이 그냥 많이 열린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학교 중에 어떤 학교가 대학을 더 잘 보내냐? 그런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내신만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학교든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거든요. 이 1등급, 2등급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쓸 거예요. 근데 굳이 의미를 찾자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합격을 하는데 두 학교 다 정시를 준비하기에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지금 정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도 보면은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6월 모의고사를 보는데도 막 어떤 학생이 코 골면서 자고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기에 두 학교 모두 다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다음에 만약에 교과 전형에 학생부 정성평가가 추가될 것을 고려하면 학생부를 적기에는 어디가 더 유리하냐 그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생이 잘 챙겨야 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제가 좀 써놨죠. 이거 각자 도생입니다. 정말.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기부에 들어가는 항목과 그 항목에 대한 글자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기 초에 어떤 창치 활동이 열리는지 알려줘요. 그러면 원래는 그쪽에서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는 선별을 해놔서 그거 정도는 좀 자세히 듣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고에서는 쓰라고 해도 자요, 그냥 애들이.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소감문에는 재밌었다, 유익했다, 신기했다 그런 식으로 써서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뭔가 이 학생의 특징적인 점을 써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일단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이 또 있는데요. 거기서 탐구 보고서를 과목마다 적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기에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그거를 조금 더 어떤 탐구적인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갔는지 그런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별내고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독서를 해서 독서 감상문 같은 걸 써오라고 해요. 수행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걸 보고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근데 아무도 안 가져옵니다. 참고로 이제 수학하고 과학 정도는 함께 책을 읽어주고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아이들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걸 가져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또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잘 챙겨야 돼요. 만약에 자기의 진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생기부가 되게 난잡하게 되겠죠. 어떤 학기에는 막 되게 수학에 관심이 많았다가 어떤 학기 때는 문학에 관심이 막 생겼다가 그렇게 되면 되게 좋지 않아요. 그 진로와 연관된 부분은 미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생각을 해놓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 저는 이거를 이제 평생의 직업을 결정하고 진로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학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중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과 안 좋아하는 과목을 조금 구별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아하는 과목이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한국사 별로 안 좋아했고요.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안 좋아했던 거 한국사, 한문, 가정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뭐 수학, 과학, 사회에서도 지리 부분만 좋아했어요. 저는 그 지리나 이제 법 관련된 거, 경제 관련된 거 그런 것만 좋아했어요. 이런 걸 좀 적다 보면 어느 정도 계열은 잡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중3 학생들부터 원하시면 상담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계열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열이 크게 저는 5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문 계열이 있고요. 어문 계열이 뭐냐면 중학생들이 볼 거니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문 계열은 영어 영문학과, 뭐 노어 노문학과, 독어 동문학과 이런 것처럼 언어랑 그 문학사, 문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회과학 계열은 미디어 컨텐츠학과. 미디어 컨텐츠학과라 그러면 옛날에 이제 말하던 신문 방송학과 그런 이제 매체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미디어라고는 말이 붙은 거는 유튜브를 요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미디어 컨텐츠라고 쓰고 있고요. 또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그런 게 전부 다 사회과학 계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이 있어요. 자연과학은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순수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학 계열. 그런 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천문학과 같은 경우도 자연과학 계열, 물리학과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공학 계열에는 뭐 컴퓨터 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그런 걸로 알아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예체능이 있어요. 예체능은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요 정도 계열은 생각을 해보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잘 몰라요. 사실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보고 너는 어느 정도의 계열에 관심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때 이제 네이버에 커리어넷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커리어넷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검사가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어느 분야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지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요거에 맞춰서 학생부를 이제 써 나가야 되는데 자기 진로와 관련된 창체 활동이 학교에서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경기도 공유학교라는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생기부 창체 활동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요거에 참석한 거는.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별가람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반려동물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일반 학교에서 개설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와부고랑 동아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와부고는 일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고요. 동아고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두 학교가 좀 비슷해서 함께 설명을 하는데요. 와부고 같은 경우가 입결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내신 따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학교 모두 다 내신을 챙기기가 매우 어렵고요. 학생이 위 학교에 입학한다면 어느 정도 내신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두 학교가 자퇴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거든요. 2학년 때. 그래서 내가 입학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학교에서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이 나오면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3.5등급 정도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별내고나 별가람고에 가서 확실하게 1등급을 받는 게 대입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와부고에서 3.5에서 4 정도 나왔던 학생 중에 그러니까 학생부를 매우 잘 챙긴 학생이 이화여대 합격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와서 지금 5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이죠. 2등급 정도 받아서 정말 학생부를 잘 채워서 학종으로 갔을 때도 이화여대라고 알아주시면 되세요. 물론 좋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뭐 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가서 2등급 나올 실력이면 별내고 별가람고 가면은 1등급은 거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학교들이 굉장히 좋고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아이들은 1등급이 받도록 공부를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1월, 2월 동안 그 학생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조금 못하던 학생들도 3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 모든 성적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해보면 되겠습니다. 가고 싶으면. 아무튼 나는 어느 학교를 가든 1등급을 받도록 진짜 미친 듯이 해보겠다. 그러면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에 가세요. 동아고든 와부고든 생기부를 굉장히 잘 써줘요. 그리고 이 두 학교 특징이 또 정시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보통 상위권 16개 대학이거든요. 저희가 뭐 쉽게 말하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 시가 10개고 그 요리 뭐 건홍동 해서 뭐 3개를 더 포함을 시키는데 이 16개 대학에서는 선발 인원의 40%를 정시로 뽑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이 40%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로 준비를 하더라도 내가 내신이 1등급이어도 원하는 학교에 못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이 그 해에 적다. 최저 등급이 그리고 더 맞추기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시에서 판단이 나거든요. 선발 인원의 최소 40%이고 교과에서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막 모집 인원이 원래 한 50명이었는데 30명밖에 못 맞췄다. 그럼 나머지 20명은 정시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 40%의 요거까지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학생을 정시로 뽑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신이 안 좋더라도 내가 정시까지 준비해볼 의향이 있다면 뭐 동아고나 와부고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퇴계원 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별내에 사는데 굳이 퇴계원에 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를 농어촌 지역에서 나왔을 때 퇴계원고가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농어촌을 쓸 수 있는 지금 설명드린 학교라고 하면은 와부고 정도가 있는데요. 와부고는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4등급으로는 농어촌을 써도 크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근데 퇴계원고는 와부고만큼 내신 따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공계열의 진로를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지 않나. 농어촌을 쓰면서 학종을 준비하고 과학 중점 학교라서 만약에 사회나 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역사 같은 걸 과학 중점 학교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과학 중점 학교를 다녔거든요. 자율학교이면서 과학 중점 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저는 선행이 다 되어 있었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거를 그냥 다 공부를 하고 올라갔었던 것 같고 과학도 과학은 다른 건 선행을 안 했는데 화학이랑 물리를 너무 좋아했어서 그냥 혼자서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아무런 준비 없이 입학을 하면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선행은 당연히 중학교 현행 과정이 정말 완벽하게 정말 이제 다 맞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평균 내신을 따질 때 이수 단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그냥 요건 2등급, 요건 1등급, 요건 3등급이니까 평균 2등급이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수 단위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영수에 일주일 중에 수업을 듣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등급을 받았을 때 국영수의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과학 중점 학교는 과학 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관심 있는 아이들이 진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삼육고등학교랑 청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분 나빠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고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두 학교는 내신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학교를 간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두 학교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많이 휩쓸리는 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학생은 별내나 별가람에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삼육고나 청학고에 진학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 수능에 계속 응시를 했거든요.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 별내나 별가람 요 지역처럼 시험장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은 정말 처음 봐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정시까지 나는 바라볼 생각이다. 그러면 두 학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편제표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교 학점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아시겠지만 공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은 조금 말씀드릴게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이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교육 활동의 교육과정이 들어있네요. 그냥 생으로 메인 메뉴에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과정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신입생, 입학생 교과서 목록과 교육과정 편제표가 지금 나와 있죠. 얼마 전에 올라왔어요. 별가람 고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학교 중에 별내고등학교 빼고 모든 학교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8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통합형 수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택 과목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도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 중에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면 되었었는데요. 이 두 과목이 한 개로 합쳐졌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공부하고 하나로 본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사실 별 큰 변화는 아닙니다. 왜냐면 선택 과목 제도로 바뀌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가 수학 1이라는 과목이 대수로 바뀌었고 수학 2 과목이 미적분으로 바뀌었어요. 명칭만 바뀐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해서 한 과목만 보면 됐었는데요. 이게 생으로 빠졌습니다.
미적분과 기하가 수능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확률과 통계만 보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범위에서는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수능이라는 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전부 다 이제 선별을 해야, 그러니까 등급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지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완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랑 과학이 거의 혁신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17과목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됐었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학생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으로 바뀐 게 사실 방향성으로 보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지금 고1들이 배운 그 사회랑 과학으로 알아주시면 안 돼요. 이 개정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짬뽕에서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사회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짬뽕에서 단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시문항이 나와 있어서 봤는데요. 여러 과목의 소재를 조금 합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자료를 표랑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이걸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단순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지구과학 뭐 지구 사회다 그러면서 암기해서 그냥 풀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해진 느낌입니다.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 강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통수학이 굉장히 요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능 범위가 사실 지금 너무 적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다 봤거든요. 이과 학생들은.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쉬웠고 한두 문제가 어려웠어요. 요즘은 근데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엄청 어려운 문제는 줄어들었고요. 그만큼 수학에 재능이 없거나 꼭 좀 그러니까 수학적인 게 조금 느린 학생들도 충분히 공부만 하면 잘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수학이 중요해졌다. 수능 범위도 아닌데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통수학에서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확통, 미적, 기하를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걸 다 배워요. 공통수학에서. 근데 여기에서부터 미스가 나 있는 학생들은 다항식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모르기도 하거든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통수학에서 요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 나와요. 수학이라는 게 뭐 그 학기 것만 공부를 한다고 이해가 되는 그런 학문은 아니다 보니까 공통수학부터 충분히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는 거지 수능은 9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영역과 성적을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EBS 연계하는 비율이나 방식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내랑 별가람고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저 학생은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대학의 라인으로 보자면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라인에 합격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본인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최저 등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1등급이어도 최저 등급을 뭐 3합 3, 3합 4를 맞췄다. 그러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수능 공부를 전혀 안 해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좀 상위 16개 대학들이 대부분 뭐 3합 7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3합 7 혹은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라인이 낮은 대학은 2합 5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내신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의 라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능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요 내용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이만 생략을 하고요. 정시에서 변화가 조금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 지금 현재 보면 서울대랑 고려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보고 뽑는 전형이 있어요. 정시인데도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연세대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능이 가장 공평한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학생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다른 걸 계속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도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를 나는 수능 보고 대학 갈 거니까 정시 파이터야 하면서 학교 생활 아예 안 할 거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추측인데요. 그냥 내신만 보고 선별을 하는 것도 어렵고 수능만 보고 뭔가 학생을 판단하는 것도 지금 어렵거든요.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중에 우리 농어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역 균형 선발 제도라든가 농어촌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을 수험생 입장에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나랑 쓰는 전형이 달라서 내가 쟤보다 성적이 높아도 나는 불합격하는데 쟤는 농어촌에 살고 있어서 합격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 와서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농어촌이나 지균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성취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정시 성적만 보고 학생을 뽑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라는 거는 정말 18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1년 너무 열심히 해서 수능이 대박 나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술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술이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대학별 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고 그거를 대학에서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대학에서 학생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려는 성향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끝이 났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학교 학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주차별로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동아리나 창체 활동, 그리고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